지금부터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8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화면의 교재는 59쪽하고 6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8주차는 두 개 강의로 나눠서 제가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양을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양 만들어서 레이어 스타일 어떤 게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거든요. 아래쪽으로 그 배경으로 깔리는 색이 원래 기본적으로 흰색인 상태에서 우리가 특정 이미지 파일을 레이어 위로 얹어서 흰색 위에 얹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 레이어 마스크는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그 흰색 배경에 어떤 색을 채울 거예요. 색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특정 그 원본 이미지 어떤 원본으로 제공되는 녀석을 얹은 다음에 그 원본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지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영역을 만들어서 아래쪽에 배경에 있는 그 색깔 들어간 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형태의 작업을 이번 그 강의 내용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59쪽부터 있는 내용 그 유형 다른 유형 출제 유형이라는 부분하고 67쪽부터 있는 다른 출제 유형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건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원본은 이렇게 된 걸 제공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 제공되는 이미지를 오른쪽처럼 뭔가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완성되는 내용이 이제 이 모양이란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작업을 이렇게 불러와서 보면 이 아래쪽 부분의 색깔이 조금 그 푸른색 빛을 막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흰색인데. 자,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이 해당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물론 크기를 줄이는 작업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크기를 줄인 상태에서 이 줄인 쪽에 있는 이 이미지의 일정 부분 있죠. 그래서 이게 줄였다 가정을 좀 하고요. 자, 줄인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이 이미지를 조금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흐리게 만들면 아래쪽 배경에 깔린 이러한 그 푸른색 계열로 색상 집어넣은 게 보여지게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작업인데 실제 뭐 포토샵을 써야지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만 의미만 좀 파악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주된 그 내용의 그 텍스트의 조건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버스는 또 불러와야 되는 건 다 있고요. 아래쪽에 이미지 불러와서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가 이제 주된 우리 이제 기능이에요. 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럼 포토샵 프로그램을 자, 옮긴 다음에 시작하죠. 자, 파일에서 열기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요 8차시 레벨업이라고 하는 문제 편집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사진 2-5가 있거든요. 자, 요 두 개의 파일입니다. 자, 얘하고 얘를 열어주면 돼요. 자, 열기를 해주면 자, 이렇게 열리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지난 작업처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창 개념으로 좀 끌어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작업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좀 빼주시면 돼요. 자, 이미지 크기 바꿀 거니까 자, 이미지에서 자, 캔버스 크기죠. 자, 이미지 크기가 아니고 자, 우리 작업 중이니까 캔버스 크기입니다. 자, 캔버스 크기를 갖다가 클릭해서 자, 650에 350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잘 넣어주면 되고 자, 직접 쓰는 값을 그대로 표현할 거면 상대체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를 유지하고 확인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캔버스의 크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기본 흰색으로 깔려 있는 건데 여기다가 흰색이 아니고 뭔가 색을 채워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앞쪽에 있는 게 우리가 이걸 전경색이라고 하고 전경색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우리가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색깔을 적절히 우리가 써먹어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를 앞에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전경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경색 상태에서 뭔가 색을 이렇게 부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단축키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Alt, Delete 키를 누르면 정경색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자 컨트롤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도 돼요. 단축키도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메뉴를 이용해서 넣어볼 거고 단축키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고 자 전경색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푸른색 계열을 밑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코드 값이 여기 있는데 자 지문을 살짝 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색깔 코드 값을 여러분들은 자, 교재를 잘 보시고 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위치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색깔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전경색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무언가의 색을 갖다 이렇게 확 붓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붓는 작업을 우리가 해당하는 메뉴를 열어서 그 기능을 이제 줄 수가 이제 있다는 건데. 자, 그 해당하는 메뉴가 왼쪽에 있는 도구 중에 보면 무언가 색을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에 그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도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클릭을 하다 보면 자, 여기 위치에 가면 있거든요. 자, 여기 제가 밑에를 눌렀다가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 페인트 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인트 통. 자, 페인트 통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붓는 건데 그게 정경색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빈 공간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싹 색깔을 붓습니다. 이렇게 붓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도 붓는 게 가능하고,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전경색은 Alt Delete라 그랬어요. 그리고 배경색은 Ctrl Delete라고 했습니다. 자, 요 이동 툴로 좀 바꿀게요. 요 작업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이동 툴을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배경색은 지금 흰색이니까, 자, 그 창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하고 딜리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다시 Alt를 누르고 딜리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이 채워져요. 정경색과 배경색을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한 다음에 원하는 이제 범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전체니까 그냥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건데 Alt 딜리트는 정경색, 그 다음에 컨트롤 딜리트는 배경색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원본은 불러와야 되니까요, 그죠? 자, 원본도 불러와 볼게요. 자, 이 상태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가서 집어넣어야 편집창에 갖다 놓고 자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창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원본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없애도 상관이 없겠죠. 필요하면 다시 불러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작업하려고 했던 부분의 녀석이 이 정도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이 그림 보여지는 게 좀 더 위로 보여야 된다고 하면 지금 불러온 이미지의 레이어 부분에서 자, 자유 변형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자, 컨트롤 T를 누르면 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보면 자, 이게 아래쪽으로 지금 더 보이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면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캔버스의 크기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높이 값이 그러니까 높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 불러왔던 원본 이미지는 캔버스보다 더 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려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금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도. 근데 필요에 따라서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금 올릴 필요까지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죠?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원래 있던 그림보다 밑에 있는 거는 포함 안 시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제 조건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요 위치를 봐보면 자, 요 그림인데 자, 원래 불러왔던 그림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여기 부분은 아예 보이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그냥 원본 이미지가 크기는 하지만 캔버스 크기의 그 내용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잘린 부분은 굳이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는 굳이 이걸 크기를 줄여버리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그림이 여기에 보이게 되면 이 그림하고 같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크기에 맞지 않으면 벗어나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자, 레이어의 이름을 바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불러드린 녀석을. 자, 그러면, 자, 포토샵으로 가서, 요 해당하는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자,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이 작업은 컨트롤 T가 끝나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주고, 여기를,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뭔가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자, 바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우리가 이제 줄 거거든요.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줄 건데, 자, 문제 지문에 보면, 자,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색깔을 갖다가 위에 있는 원본을 조금 흐릿하게 투명하게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바다를 잘 선택합니다. 바다 레이어를 잘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레이어 스타일 옆에 보면 요 레이어 마스크 기능 준 녀석이 있어요. 자, 왼쪽이 레이어 스타일이잖아요. 세 번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흰색 종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검정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감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 이 이미지 상태에서 검정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감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 이 그 자연스러운 형태로 주게 하려면 그라디언트 기능이 일단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기능을 주려면 누굴 이용해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좌측에 보면 여기에 이제 도구들이 또 나옵니다. 저희 방금 전에 페인트 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위치. 자, 요 위치에 가보게 되면 여기 그라디언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했고요. 자, 색상이 검정과 흰색을 가지고 이 그라디언트 기능을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단에 보면 우리가 요 이전 그 강의에서 써먹었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색깔이 검정에서 흰색이 아니에요. 다시 클릭을 해서 요 검정에서 흰색이라는 녀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드래그를 적당히, 이거 다 하면 여기도 다 투명해지면 뒤에 푸른색이 보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파도 치는 부분이 좀 푸른색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 정도 시작점부터 해서, 자, 위로 요 정도까지만 한번 가볼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면, 자, 무슨 선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자, 직선으로 가게 만드는 게 좋겠죠, 적절히.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보면, 자, 이렇게 박스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는 잘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드래그를 했더니, 자, 여기 시작점부터 검정색으로 가면서 여기까지 흰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 검정색 부분은 뒷 배경이 잘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흰색으로 바뀌어지면서는 흐릿하게 밑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감추는 거를 흐릿하게 감추는 거죠. 투명도가 점점점 좀 이제 진해지는 거죠. 밑에는 투명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이거를 길게 가져가면 여기까지 푸른색이 보이거든요. 제가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드래그를 쭉 해서 지금 여기 위에까지 갔거든요. 자, 놓아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파란색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바다 옆에 레이어 마스크 들어간 모양도 이러한 모양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위쪽, 그러니까 마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 선까지는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 위쪽은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마무리 처음에 했던 부분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좀 푸른빛을 좀 강하게 내기 위한 목적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가기는 가는데,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요 정도까지만 가는 게 적절하겠죠. 놓아주면 다시 재차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로는 원본 이미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아래쪽은 약간 푸른빛으로 주는 그런 형태의 기능으로 지금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래그를 할 때 이렇게 사선으로 긋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사선 모양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선 모양으로 되지 않게끔 하려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교재에도 나올 겁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면 직선으로 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흔들고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죠. 각이 좀 생기긴 하지만 직선으로 가는 모양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여러 번 쉬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덧칠하는 개념이 아니고 할 때마다 이전 레이어 마스크는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준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하면서 여러분도 그 감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잘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작업 내용의 결과물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양은 적절히 가면 돼요. 여기 밑에 이렇게 되는 부분을 갖다가 푸른색으로 보는 목적이니까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써서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레이어 마스크는 정말로 쓰기가 이렇게 쉬운 기능은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써야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레이어 마스크를 잘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동영상 보면서 실제 파일 열어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8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